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AI 기본 강좌, 미니 프로젝트 기본 강좌를 맡은 미래제품연구회 회장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멘토진들과 운영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운영진들이 저희가 AI 학과에 계신 좋은 멘토분을 얻기는 힘들어서 제가 그나마 열심히 공부했던 제가 하는 건데, 저도 비전공자이고 최대한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틀리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진행하는 거는 1주차, 2주차, 3주차가 있고요. 1주차 때는 기본 개념과 CNN 두 개를 다룰 겁니다. 두 번째 때는 YOLO,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인식 다룰 거고요. 세 번째는 모델의 최적화, 뭐 예를 들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이 강좌를 열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저희가 주로 밀고 있는 역량 세 개가 CAD, 로직, 그리고 AI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미지, 분류라던가 객체 탐지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실제로 공모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자율주행 하는 것도 있고,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던가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IoT 컨퍼런스라던가, 자율주행에서는 뭐 표지판이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 뭐 사람, 이런 거 객체 탐지를 해야죠. 그런 것들, 그리고 IoT에서도 뭐 CCTV 만들거나 할 때도 뭐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인체 감지를 해서 뭘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거나, 뭐 모토를 감출해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캡스톤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역량 중 제가 AI 파트를 맡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최대한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 개념과 실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면서 실습에 대한 과제를 내줄 예정입니다. 쉽고요. 과제는 매우 쉽고요. 제가 알려주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살짝 다른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일단 생각해 주시고, 저희는 노션을 씁니다. 노션 사용법은 알려드릴 거고, 주에 일단은 최대한 강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에 1회 아니면 뭐 2회라던가 뭐 언제든지 동아리방에 뭐 멘토들이 있을 거예요. 멘토가 있거나 제가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언제든지 뭐 여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부터 바로 어려운 내용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거 훑고 지나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인공지능. 여러분들 아마 인공지능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죠? 뭐 정의를 하자면은 뭐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 갖추어 학습하고 추론하고 문제 해결하고 인지 등의 능력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 얘를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 이렇게 있죠. 머신러닝은 무엇이냐? 뭐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 기술,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만 개념만 짚고 가주시면 됩니다. 뭐 인공지능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빅스비 있죠, 여러분들. 하이 빅스비 하면은 빅스비 와가지고 오늘 날씨 알려줘. 네, 오늘은 날씨가 22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인공지능 프로세스이고, 우리 중앙대학교의 귀요미 찰리, 뭐 푸항이가 더 귀엽지만 찰리도 있죠. 우리 찰리 친구는 뭐 입력에다가 교학지원팀 전화번호 알려줘, 시설팀 전화번호 알려줘, 수강 신청 언제냐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주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인공지능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성인식, 빅스비, 언어병, 빅스비로도 되죠. 이미지 분석, 이게 빅스비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죠. 다음은 머신러닝 들어갈게요.
머신러닝에는 총 세 가지로 분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 하나의 분야에 있고 우리 세 가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뭐냐? 레이블이 지정된 세트 데이터 세트에서 알고리즘 훈련은 기계학습,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두 개 차이는 레이블이 지정됐냐 안 됐냐, 레이블이 지정됐냐 안 됐냐. 강화학습 뭐냐? 환경이 있고 에이전트가 그 환경 속에서도 행동을 취하고 행동에 따른 어떤 보상을 얻게 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지도학습 간단합니다. 사과,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랑 포도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근데 지도학습은 뭐냐? 나는 사과 사진이 10장 있어. 100장 있어. 다 다른 사과 사진 100장. 그리고 포도 사진도 100장 있어. 100장. 근데 이게 사과다. 얘가 포도다. 얘는 답이죠. 정답. 이 답을 알려주고 같이 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한마디로 정답과 그리고 데이터의 정답까지 해서 같이 주는, 한마디로 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지도. 정확히 반대입니다. 얘랑 정답 없이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강화학습. 강화학습을 뭐냐? 간단하게 진짜 예를 들어서 파블로스의 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정확히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종을 쳤어. 조금 이걸 변형시킬게요. 변형. 강아지가 호다닥 달려가서 종을 띵 하고 눌렀어요. 띵 누르니까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얘따 먹이 하고 먹이를 줬어. 강아지 신나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종을 띵 하고 치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간식을 또 줬어. 근데 종을 또 치니까 또 주네? 계속 치니까 계속 주네? 무슨 맛있는 걸 주네? 종을 치면 맛있는 먹이가 생기는구나. 사료입니다, 사료. 먹이가 생기는구나. 한마디로 뭐 데이터가 먼저 주어지는 그런 거랑 다르게 강화학습은 이런 환경이 있고 이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종을 치는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에 따른 사료라는 보상을 받으면서 얻게 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행할 거는 이 지도학습만 진행할 겁니다. 네, 다음 딥러닝으로 넘어갈게요. 네,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더 심층적인 거죠.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ANN, RNN, DNN, 뭐 DNN이 두 개 있네요. 뭐 GAN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주로 쓸 거는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신경망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신경망은 아마 처음부터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저도 흘러가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 흘러가는 대로 듣고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함수 관계로 연결해 표현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사이를 하나의 함수로 연결해서 표현해준다. 이 얘기고요. 보시면은 입력층, 신경망의 기본 구조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총 3가지로 되어 있고 입력층은 데이터가 처음 입력되는 부분, 은닉층은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이걸로 출력층을 전달해서 최종 결정을 출력해서 한다. 예측 결과를 내는 층이 출력층입니다. 작동 원리는 당연히 뭐 데이터 입력되고 뭐 다양한 웨이트나 편향 적용하고 활성함수 적용, 뭐 이런 여기서 은닉층에서 활성함수 적용하고 전법을 반복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뭐 학습 과정 보면은 뭐 순전파, 손실 계산, 역전파, 가중치 행식 이런 식으로 뭐 있긴 하지만 넘어가고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제가 기본적으로 신경망에 대해서 딱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딥하게 배우는 거는 아니니까 간단한 개념 정도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첫 번째, 우리가 모델을 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가중치, 웨이트라고 불리죠. 이는 신경망 내 뉴런, 이거 하나하나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그리고 이 사이의 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경망이 훈련하면서 가중치가 변경되고 그런 거를 가중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의를 설명하면은 한마디로 이거 조금만 한번 더 정리하고, 각 입력 신호가 결과 출력에 미치는 중요도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요도를 조절하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는 뭐 입력값에 곱해지는 수이고 뭐 어떤 피처를 많이 반영하고 어떤 피처를 덜 반영할지 정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웨이트 값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하는 이해를 아마 못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이해하기 좀 어렵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그래서 예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집을 만약에 산다고 칩시다. 집을 산다. 집을 살 때 중요한 거 첫 번째, 여러분들 자취방 구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거, 학교와의 크기, 방 크기 매우 중요하죠. 방 크기. 두 번째, 학교와의 거리. 세 번째, 뭐 있냐? 벌레? 벌레보다는 벌레도 있을 거고, 좀 덜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덜 중요한 게 가격 중요하구나. 가격도 중요하고, 창문의 개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만 큰 거 있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예를 들어서 크게 말고 가격이라고 합시다. 가격이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 이 가격이 높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낮아가지고 별로면 안 되고, 어쨌든 이 가격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리고 학교와의 거리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문 개수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 이제 가중치를 매기는 겁니다. 가격 매우 중요하니까 난 여기다가 0.7 이렇게 가중치 매겨져 있어. 학교와 거리 덜 중요하니까 0.5 주겠어. 창문 개수 안 중요해. 가중치가 0.1이야.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이 친구에 비해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이 두 개에 비해서 덜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낮은 가중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데이터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바이어스, 편향. 얘는 뭐를 의미하냐? 이 편향은 이 뉴런, 이 저 동그라미 뉴런이 얼마나 쉽게 활성화되느냐, 조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얘도
한마디로 이 설정, 예를 들어서 임계값이 한 이쯤이라 칩시다. 여기를 얼마나 쉽게 넘을 거냐. 편향이 만약에 높다면 임계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기 어려울 거고, 편향이 낮다면 임계값이 낮으니까 넘기 쉬울 거고.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임계값을 정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예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면, 제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 즉석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좀 힘들어가지고 좀 계속 말을 전해요.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유련 임계값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편향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얘를 넘으려면 이쯤 되겠죠. 이쯤 나왔어. 이게 더 높으면 높을수록, 설명하기가 참 까다로운데, 다시 예를 들어서 y는 w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제 하나가 활성함수가 뭐 나오긴 하는데, x가 음수값일 때 혹은 0일 때 얘가 마이너스가 내고, 마이너스에 출력을 내고, x가 양수이고 0이 아닐 때 플러스에 출력을 냅니다. 양수에 출력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wx 플러스 b가 양수가 되어서 유련을, 이 동그라미를 오케이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b가 당연히 wx보다 더 커야 양수가 돼서 되겠죠. 근데 만약에 편향이 높다 하면은 이 wx라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게 화가 적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만약에 편향이다 하면은 높기 어렵죠. 어려우니까 까다로운 모델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게 하나밖에 안 남는다 하면은 더 간단한 모델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됐어. 3개 했는데 3개 다 남았어. 3개 다 넘었어. 그러면은 복잡한 유형이겠죠. 계속 이렇게 뻗어나갈 테니까. 한마디로 그거를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완벽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신경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3가지의 입력을 받는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각 데이터랑 가중치 값을 설정해 볼게요. 0.4에 0.3의 데이터, 0.9의 데이터. 근데 가중치가 0.1. 얘는 1.2. 얘는 마이너스 5.3. 이렇게 했을 때 최종값 0.49 뭐 이렇게 해서 최종값을 내면은 마이너스 1.67이라는 값이 나와요. 첫 번째 이 부분, 얘는 효과가 가중치가 마이너스 5.3이죠. 다른 거랑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되게 큰 수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뭐 0.36일 거고, 얘는 0.09겠죠. 이거 뭐 0.4 하면 한 2점 몇 나올라나? 한 2점 몇 나온다 치면은 2점 몇이면 다른 친구들보다 되게 큰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터는 0.4만 주어져서 0.9인 친구보다 얘보다 더 적은 데이터인데, 가중치가 커서 얘는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반대로 얘는 데이터는 크지만 가중치가 웨이트가 작아서 영향이 작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편향을 추가해 볼게요. 임계값 편향을 추가했을 때 마이너스 1.3을 추가하고, 플러스 예를 들어서 4.0을 추가한다 쳤을 때 얘는 마이너스 2.97이 되고, 얘는 플러스 2.33이 되겠죠. 이 값을 활성함수로 로지스틱 회귀함수를 사용해서 두 값을 통과시켜 볼게요.
활성화 함수는 로지스트 회귀 함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면 되고, 이런 회귀 함수라는 로지스트 회귀 함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함수 활성화서에 통과시켰을 때 얘는 0.9512, 얘는 0.0488, 얘는 거의 0이죠. 얘는 1이죠. 이렇게 같은 가중치를 가져도 이 편향의 차이 때문에 추정 출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뉴런의 활성화 조건을 판단하는 매개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씨를 좀 못 써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바로 학습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길어지는데 잠깐 나갔다 쉬고 오셔도 되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왜 설명하느냐, 여러분들이 뭐 AI를 만들어서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양한 공모전들이 있겠지만 뭐 제가 심사했었던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AI 쪽을. 그런 것도 많이 봤었고,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IoT 이번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IoT 컨퍼런스라던가 이때도 그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분석을 잘했는지. 왜냐면 이런 분석들이 돼야 더 좋은 정확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알아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다음 학습률 넘어갈게요. Learning Rate 학습률. 얘는 뭐 딥러닝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걸 한 번만 하냐? 아니죠. 여러 번 돌립니다. 한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이렇게 쭉 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학습을 할 때 그 한 번 학습할 때 얼만큼의 변화를 줄 거냐. 얘도 사용자가 직접 조절하는 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3주차에 욜로 쓸 때도 쓸 거예요. 얼만큼의 변화를 줄 거냐.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설명해 드릴게요. 로스 함수로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다. 참 죄송합니다.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로스 함수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로스 펑션에서 손실함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손실함수는 컴퓨터가 출력한 예측값, 우리가 딥러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과랑 포도가 있어. 내가 다른 사과 사진을 보여줬어. 얘가 사과임을 맞춰,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걸 했을 때 이 우리 컴퓨터가 예측한 출력이 우리가 의도한 정답인지, 정답과 얼마나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함수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경망성능의 나쁨을 판단하는 지표로 얼마나 데이터를 잘 처리하지 못했느냐, 오차가 얼마나 났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 10장 사진이 있어요. 각기 다른 사과 사진. 근데 7개는 사과라 맞췄어. 근데 3개는 포도래. 틀렸죠, 3개를. 그때 오차를 한 이쯤이라고 그래프에서 이쯤을 잡아놓읍시다. 다음 학습 시켰어. 또 한 번 시켰어. 8개야. 8개 맞추고 2개 포도래. 좀 더 정확도 올라왔죠? 그럼 이 손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9개, 1개 더 줄겠죠? 그리고 10개, 1개 하면 빵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7개, 3개로 다시 또 올라왔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 함께 로스 함수가 됩니다. 이런 게. 이걸 보고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틀렸냐, 한마디로 얼마나 틀렸나를 설명하는 거고. 자, 학습률 설명하기 전에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학습률이 작을 때랑 그럴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는 모델을 만들 때 이 로스 펑션을 배웠으면은 모델을 만들 때 얘가 만약에 로스라고 합시다. 로스가 이렇게 나올 때 최저 오차가 가장 적은 이때의 모델이 베스트겠죠. 로스가 적어야 가장 좋은 모델이다 이거죠.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찾고 변화했을 때 로스를 알아야 되죠. 학습률은 뭐 예를 들어서 학습률이 크다 그럼 변화를 한 번에 많이 주는 거고, 작다 그럼 한 번에 적게 주는 거고, 이런 거죠. 변화를 줘볼게요. 첫 번째 학습을 시켰어. 여기야. 살짝 변화를 줬어. 그러니까 살짝 떨어져서 여기 됐네. 또 살짝 했어. 학습률이 한 번으로 작은 거지. 변화가 적다, 러닝 레이트가 적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결국엔 여기 도달하겠죠. 로스가 최저인데 찾고 계속 올라가겠죠. 다시 이 로스가 최저인데를 찾았다. 근데 학습을 너무 많이 시켰네. 아마 한 200번, 300번 시켜야 되네. 시간은 증가한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게 학습률이 매우 너무 작을 때, 최적의 값이 아닐 때 변화를 적게 주니까. 두 번째, 그럼 변화를 한번 많이 줘볼까요? 로스 웨이트 쓸 때 로스 함수 그리고 간단하게 예시입니다. 이거는 학습률을 한 번에 크게 줬어. 여기까지 내려왔어. 이만큼 갔지. 한 번에 더 크게 줬어. 이렇게 됐어. 우리가 최저값 찾았어. 못 찾았어요. 이걸 건너뛴 거야. 한마디로 최적점을 이탈할 수 있다. 학습률이 너무 커버리면은 이탈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로스가 적은 부분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사이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저값을 찾는 최적의 러닝 레이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학습률이에요. 다음 마지막 개념, 활성함수.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 이게 무엇이냐? 뭐 뉴런들의 주어진 입력값들을 받은 뉴런의 출력값을 돌려주는 함수이다. 한마디로 이 뉴런에 따라서, 활성화에 따라서 출력값을 결정하는데, 0은 뉴런을 비활성화시키는 거고 1은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활성화 함수는 왜 쓰냐?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화하는, 한마디로 입력을 인풋, 아웃풋을 변화할 때 이때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활성화 함수란 정의를 해볼게요.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이고, 입력받은 신호를 얼마나 출력할지 결정하고, 네트워크에 층을 쌓아서 비선형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비선형성이냐 뭐냐? 뭐 선형은 그냥 일자, 비선형은 뭐 살짝 이런 거라던가, 뭐 이렇게 된다거나 갑자기 뭐 끊겼다가 1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비선형이고 이게 선형입니다.
이걸 왜 쓰냐? 조금 더 깊게 층을 쌓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비선형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비선형성을 꼭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활성화 함수를 h는 cx라는 hx는 cx라는 선형 함수를 쓴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3층 3개의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뭐 하나 둘셋 뭐 해가지고 둘셋 이렇게 돼 있다 칠 때 한 번 갔어. 그래서 cx라는 출력값이 됐어. 또 그럼 한 번 또 들어갔어. hx에 hx가 또 들어갔어. c제곱 x야. 한 번 또 들어갔어. hx c제곱 x 세제곱 x야. 근데 이거는 다른 게 뭐냐? h는 ax, y는 ax에서 a는 세제곱이랑 이렇게 했을 땐 두 개 다른 게 없어요. 한마디로 세 층 이렇게 쌓아도 한 층이랑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함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형을 쓰면은 깊게 들어가는 게 아무리 많이 쌓아도 어차피 한 층만 쌓은 네트워크랑 같아진다. 이래서 우리는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딥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활성화 함수의 예시가 뭐뭐 있냐면 저희가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그모이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래프로 이렇게 0과 1을 이런 식으로 0이고 1입니다. 0이고 이거를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이어주는 함수, 이렇게 이게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고요. 두 번째가 역탄젠트 함수,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세 번째 렐루 함수인데 아마 이걸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렐루 함수를 렐루 함수 max 0,x에서 함수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0으로 쭉 가다가 음수일 때는 0으로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외에도 좀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옵티마이제이션, 가장 중요합니다. 모델 학습의 기본은 최적화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AI를 이번 학기에 저희가 다루면서 다양한 모델들을 가져다 쓸 거예요. 그 가져다 쓴 모델을 우리는 최적화를 시켜서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가 중요합니다. 일단 저희가 주 목표 로스 값을 최저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첫 번째,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뭐 배치 사이즈라던가 에폭이라던가 뭐 아까 배웠던 러닝 레이트, 에폭은 반복수고요. 학습수, 한마디로 학습 에폭이 10이다 학습을 10번 하는 거, 100이다 100번 하는 거, 그런 걸 말하고 있고, 뭐 러닝 레이트는 아까 말했던 학습률, 뭐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웨이트 값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나 뭐 어그멘테이션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예요. 아마 최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최적화를 하는 건데, 여기서 옵티마이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옵티마이저는 뭐냐? 옵티마이저 함수는 뭐 SGD라는 것도 있고 아담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라디언트 경사관법이라던가 좀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 다양한 것들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경사관법, 목적은 그냥 좀 최대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SGD 확률적 경사관법을 예시로 들게요. 이거는 좀 딥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W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의
함수가 있어요. 얘는 갱신할 가중치, 웨이트 매개, 웨이트 갱신할 웨이트고요. 얘는 손실함수의 기울기. 아까 저희가 로스 펑션이랑 웨이트 했을 때 뭐 이렇게 그랬었죠. 이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미분한 거. 그리고 얘는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얘기하는데 뭐 0.01이든 0.00이든 이런 거를 미리 정해서 사용합니다. 이 SG는 기울어진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가 욜로를 쓸 때는 옵티마이저를 선택해서 쓰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더 들어가자면 적용한 것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fx, y 20분의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이런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이가 있다 하면은 뭐 SGD를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 도달하고, 또 이제 모멘텀 개념도 나오고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는 이제 또 지그재그가 덜해요. 그리고 뭐 아담, 이 두 개를 해결한 게 아담이고, 그렇게 점점 더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경사강법,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해서 기울기를 계산해서 내길 가겠다, 간살병질 가겠다. SGD 확률적으로 하겠다, 좀만 보고 판단해서 가겠다. 방향 정하는 거를 모멘텀, 계산해서 움직인 다음에 관성 방향으로 또 가자. 뭐 관성 방향 움직이고 스택 계산이 더 빠르더라, 아담 대신에 모멘텀에 NAG를 붙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나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여 있고, 실제로 욜로에서는 얘랑 얘 두 가지를 좀 주로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아담이 더 많이 쓸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각각의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개념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한 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를 했고요.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도학습, 우리는 지도학습 답 주고 학습한다. 데이터랑 정답 둘 다 있는 게 지도학습, 데이터는 있는데 정답이 없는 게 비지도학습. 파블로스의 개가 강화학습. 그 다음에 신경망,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 처리는 은닉층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가중치, 집값 중요도를 판단하는 결과 출력에 미치는 중요도를 얘기하는 파라미터. 바이어스는 활성화된 요소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해주는 그런 파라미터, 매개 변수. 그 다음에 학습률은 로스 펑션을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변화를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학습률. 그리고 로스 펑션은 얼마나 틀렸는지, 내 정답과 얼마나 틀렸는지. 다섯 번째 활성화 함수는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화하는 함수. 그리고 비선형 함수를 쓴다. 이 종류에는 시그모이드, 뭐 이런 것들이 렐루,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많이 쓴다. 그리고 최적화는 모델 제작할 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에는 SGD, 아담, 뭐 경사방법 등등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담과 SGD를 가장 많이 쓴다. 뭐 나담도 쓰지만 아담, SGD가 욜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을 거다. 그런 것들 옵티마이저를 변경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강의를 또 따로 찍거나 아니면 강의자료 찾아드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CNN 할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